이것은 전형적인 가족 투기 공동체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사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권력과 정보를 가진 사람과 부동산 개발업자가 결탁해서 가족끼리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해서 완전 투기한 의혹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공시지가 15% 이상으로 매매한 것도 이상하고 다운 계약서, 탈세 계약, 또 임야 훼손의 편법 허가, 이것도 허가 안 되는 것이 허가가 됐습니다. 또 비정상적인 75억 채권 재고액 설정 계약, 자기가 채무를 한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75억 그 설정 계약을 하는 거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기표 후보의 임야 투기 관련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는 경기도 강주시 송정동 일대의 상계 필지를 2017년 4월 달에 매입했습니다. 이게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2017년 4월 13일 날 매입을 했습니다. 이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2021년 3월 31일 날 반부패 비서관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 6월 3개월 후 해당 임야의 투기 의혹이 언론에 불거지자 2021년 7월경 급하게 매매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해당 상계 필지가 제3자에게 매매된 줄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처음 김 후보의 송정동 임야를 매매한 김경희 씨 주식회사 TSD와 같은 아파트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이형호 씨에게 토지를 다시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인명은 다르지만은 등록한 주거지가 둘이가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TSD 김경희 씨와 한건강 이형호 씨가 등록 주소지가 똑같다는 겁니다. 동거인이라는 소리입니다. 부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당시 공시지가에 따르면은 문제의 송정동 상계 필지 가격이 9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 동거인에게 공시지가 15% 수준인 1억 5천만 원에 거저 주소지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기표 후보가 반부패 비서관에서 날아갈 때 그 땅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한 10억 이상 가는데 이 공시지가가 10억 가면은 일반 거래 가격은 그 3, 400 정도 갑니다. 한 40억 가겠죠. 그 땅을 공시지가의 15% 가격에 1억 5천만 원에 넘겨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내부자 거래, 같은 끼리 짜고 치는 것이다. 토지를 넘겨서 이는 부동산 거래법의 등의 위반 소지도 있고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다운 계약서를 쓴 의심부만의 탈세 의혹까지 이건 분명히 있죠. 여기에 대해 김 후보가 자신의 땅을 담보로 채권 최고의 75억을 설정 계약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기표 후보는 자신의 땅에 남이 75억 채권 최고액 설정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75억 채권 최고 설정 계약을 했으니까 60억을 대출받았는지 45억을 대출받았는지 최종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어떻게 자기 땅을 담보로 45억, 60억 이렇게 대출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서 부득이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정이 좋지 않다던 부동산 사업자가 추가로 땅을 매입한 것이 알려지며 거짓 해명한 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전문가들은 투기꾼들이 잘 아는 대출담보 사기성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담보대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
가족 투기 공동체들과 내부 거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척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2015년에는 해당 일가가 완전히 임야였습니다. 그런데 나무들로 빼곡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김경희 씨가 매입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해소를 다 해버립니다. 서울시 강주시의 도시계획조례에 보면은 해발고도 50m 이상 및 임야 훼손 개발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행위도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버젓이 개발되었습니다. 2017년 보면은 원래 2015년에 이렇게 되는데 2015년에 김경희가 매수하고 나서 2017년에 김기표 후보가 개입하고 나자 이렇게 임시 건물이다 건축허가까지 났습니다.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땅이 이렇게 난 것이죠. 이렇게 김 후보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들인 토지들은 경기도 송정동 일대에 확인된 것만 3개가 넘고 또 본 소유였던 김경희가 추가로 매입한 전라남도 순천 조곡동 필지에는 아내 국선연의 건저당권이 55억이나 잡혀 있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이 토지에도 이형호의 신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 순천시 조곡동 땅에 갑자기 국선영 씨라는 사람의 건저당 15억이 설정됩니다. 저희들이 국선영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국선영이 김기표의 아내였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이 갑자기 10억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2년 그 이용료의 신탁 설정 하면서 전체를 해제를 했는데 그 15억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탁을 해제하면 그 10억을 돌려줘야 신탁을 해제할 수 있는데 설정을 그리고 그 현금은 어디로 갔는지 특히 김 후보가 2017년 전으로 사들인 임야들이 모두 개발 호재가 있었고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힘든 일입니다. 순천 여수 출신 부동산 개발업체와 순천지청 김기표 검사의 연결 교류가 더욱 수상한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경희 TSD는 4월 13일 김경희는 자신의 토지를 4월 13일 날 김기표 후보에게 넘깁니다. 8,700 가는 것을 8,300 공시지가보다 적게 넘깁니다. 보통 공시지가는 4배 정도, 현실가는 4배 받죠. 그런데 아주 싸게 넘깁니다. 김 후보는 또다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2월 20일 6월 달에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2021년 7월 6일 날 이형호에게 이걸 넘깁니다. 공시지가의 15%로. 그런데 이형호를 추적했더만 알고 보니까 김경희 씨가 동거인이다. 가족끼리 아니면 동거인끼리 이렇게 짜고 치는 무엇이다. 그리고 전남 순천시 조곡동 일대 땅에는 동일한 김경희, 이형호 씨가 등장하고 아내 국선영 씨가 건저당을 15억 설정했다 빼는 전형적인 가족 투기 공동체 수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듯 김 후보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는 해명된 것이 없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의 초점도 명의 신탁에만 맞춰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런 전반적인 거래가 아니라 명의 신탁에만 맞춰 있었기 때문에 가족 간의 투기 공동체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 후보가 변호사 시절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으려고 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반부패 비서관에 임명되었고 한두 개가 아닌 자신의 재산을 위장신고하는 등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여 3개월 만에 쫓겨난 사람입니다. 당시 민주당 대표와 현 원내대표, 송영길, 홍익표까지 이 문제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리위반적인 인물에 불과 3년 만에 명분도 없이 현역 의원 30을 내치고 공천을 준 것입니다.
국민 정서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결정입니다. 부천 시민을 우롱하고 이에 제기된 의혹들은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관계기관, 금경, 강주시, 감사원, 국민권익위, 중앙선관위 등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2024년 4월 3일 경기 부천시 국민의힘 후보 박성중이었습니다.